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장호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전 미 국방부 공부 장관, 그리고 현 하버드대, 원래 하버드대 교수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버드대 명예교수로 있는 헨리 키신저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으며 자유질서는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키신저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번영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수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키신저가 우려한 바와 같이 성곽 시대, 즉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유럽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보시면 이 성으로 둘러싸인,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시대가 아주 장기화된 기간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이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억제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저는 키신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달리 성곽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듯이 전 세계와 함께 모아 계몽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가치는 수요해야 한다는데 동의는 합니다. 감염이 이미 정점을 찍은 나라가 있는 한편 2차, 3차 대확산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을 정점으로 각국의 감염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신속하게 정상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지속되거나 장기적으로 아니면 더욱더 악화되거나 이런 상황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두고 가정한 후에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신속히 좋아진다면 세계 질서나 지역, 특히 동북아 질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중일 관계는 일시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도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일본의 2020년 여름 올림픽이 연기되고 또 내년 이맘때쯤까지 백신이 발명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급되지 않는다면 아예 연기가 아니고 캔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무책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중국에게 더욱더 강력히 저항을 할 거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더욱더 자립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평가할 수는 있으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봐서 특히 우리의 분단 상황을 봐서는 아마도 동북아 전체의 지역 역학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일 관계에서 미국이 더해지면서 미국도 이미 군사기지를 동북아에 여러 곳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미일 간의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북아에는 이미 한중일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증진을 위해 2011년도 3월 서울에 삼국 협력 사무국, 즉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각국 3국의 외교관들이 상주하고 있고 정확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이 이 TCS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한중일이 모여서 얘기한 것은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으로 유입된 2달 후 화상회의를 중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성 장관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용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같은 첫 번째 신속히 좋아지는 시나리오 봤을 때 이제 세계 질서로 넘어가서 본다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수치가 -2에서 -10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평균을 조금 내봤더니 성장률은 -7.2%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G2라고 부르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인데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이 지금 확실히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중국은 세계 공장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산업 구조가 80%가 넘게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소도모 상인들 포함하고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중소기업분들, 이분들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하이테크,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무기 개발, 우주 산업 개발 이런 쪽에서 주 수입 그리고 금융 이런 쪽에서 주 수입을 원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더라도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적더라도 경제의 타격은 더 클 수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 해도 이 산업 구조상 경제의 타격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조자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 그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 2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지금 이런 화상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화상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하고 또 그걸 판매한다고 하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은 미국이 크지만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미중 관계는 악화되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태로 회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세계 질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현 상황이 장기화 혹은 더욱더 악화된다면, 그러니까 2차, 3차 또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 지속적인 감염,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질서가 거기서 도래할지 역시 지역 질서와 세계 질서를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눈에 띄고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본의 국가 정상화입니다. 현재 일본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헌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방 예산을 1%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베의 움직임이나 최근 일본 정부 전체의 움직임을 봤을 때 거기서 그 해석에서 벗어나서 정상 국가화, 즉 3%, 4%, 5%대를 국방비에 쓰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다라는 예측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역에서 중국은 이게 장기화되면 피해는 막대해질 것입니다. 낮은 의료 수준, 그리고 많은 인구, 그리고 지금 큰 병원이나 어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인프라는 전부 다 북경과 상해 그 사이,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 쪽, 그리고 북경,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실상 통계에도 그쪽에서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 싱지안 같은 경우 북서쪽에 있는 중국의 일부죠. 그 정확한 통계 자체도 나오고 있지도 않고, 거기서 많은 감염자가 있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구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 지위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에 대한 반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동북아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북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느냐에 따라 중국이 개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고, 또 중국이 우리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개입하면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군도 개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일 지역 패권 다툼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동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상황에 의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역 질서와 세계 질서는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더욱 강하게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국내 정치 역시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심하게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택하든 다른 한쪽으로부터 오는 보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질서와 세계 질서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세계 질서로 넘어갑니다. 장기화될 경우, 더 악화될 경우, 세계 질서는 아마도 각자 도생식의 국가 간 이기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쇠퇴. 하지만 미중 영향이 쇠퇴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쇠퇴된 그 힘의 공백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유럽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견국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아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점쳐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인 국제관계, 특히 동북아시아 외교와 외교 전략, 그리고 세계 질서, 이게 정확히 제 전공인데요. 하나의 한 명의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질서나 역학관계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는 인류가 수도 없이 겪어온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을 이번에는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흔히 쓰는 G2, 즉 미국과 중국, 다른 곳에서는 사실상 G2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잘 안 쓰고 유럽에서도 잘 안 쓰는데, 미국과 중국의 최근 굉장히 무책임한 외교적 언행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두 국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을 국제 재판에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를까지를 했고요. 거기에 일본과 호주는 동요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맞대응으로 거친 언행을 연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면 전문가들은 최소 1년 내지는 1년 반이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변이에 따라 지금 계속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변이에 따라 이게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변이를 백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개발 상황과 개발의 속도가, 처음에는 동물에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생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각 사람마다 만약에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장기화된다면 언제 백신이 나올지는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랍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논하거나 비난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여유도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원래 지도자들의 의무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것이지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분리시키는 행태를 미국과 중국 두 슈퍼파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글로벌 커뮤니티를 단합하고 WHO 등 관련 기관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더욱더 유기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